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미래 이야기를 통해서 초예측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아시죠?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의 저자 닉 보스트롬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나란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오노 가즈모토가 이 두 명과 총균쇠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튼 이분 포함해서 다른 6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들의 초예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둘입니다. 첫째, 특이점, 초지능의 시대가 온다. 둘째,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닉 보스트롬은 옥스퍼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공동 연구소인 인류 미래 연구소의 소장인데요. 이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까요? 라는 오노의 질문에 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고릴라와 인간,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날 고릴라의 운명이 고릴라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달렸지요. 고릴라와 인간의 지능 차이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점을 감안하면 미래의 통치자는 인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뛰어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릴라의 뇌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300cc? 400cc? 아니면 500cc? 고릴라의 뇌 용량은 400cc 정도입니다.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이 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400cc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피엔스의 뇌 용량은 1350, 약 1400cc 가량 됩니다. 사피엔스가 고릴라보다 3.5배 정도 큰 거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생물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지더라도 어머니의 골반 크기를 뛰어넘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뇌세포의 정보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초인공지능에는 이런 한계가 당연히 없죠. 무한히 키울 수 있습니다. 무한하게 속도를 높여나갈 수도 있지요. 2016년 옥스퍼드와 예일대학교 인류미래연구소에서 전문가들에게 초지능의 시점, 그러니까 특이점의 시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 수준 지능의 출현 시점으로 2020년 이내다 한 분들이 10%, 2040년 이내다 한 분들이 50%, 그리고 2075년 이내에 올 것이다 고 답변한 사람들이 누적해서 90%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닉 보스트롬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딥러닝의 발달로 예상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라고요. 유발 하라리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몸과 뇌, 의식을 설계하고 만드는 법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유기생명체의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무기생명체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내릴 결정은 단순히 정치판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생명의 미래 자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발달해서 모든 것을 뒤바꿀 거예요. 사람들이 무용계급의 출현과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런 시대에 돌입했음을 알아야 하죠. 사람은 쓸모없는 계급, 무용계급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처하자고 말하죠. 경제적, 군사적으로 쓸모 없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꼭 돈을 벌어오고 전쟁에 나가야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초지능의 시대를 피할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대책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라리는 여기서 한 발 뺍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닉 보스트롬과 인류미래연구소는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문제는 미래로 넘겨두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기술이든 초기값이 중요하니까요. 인공지능이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내장하도록 설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만 인공지능이 얽매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분명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죠. 엔지니어와 철학자가 한 팀에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더욱 좋고요. 경쟁적인 인공지능 개발은 위험하니까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인공지능 소스는 오픈되어 있고요. 최근 애플도 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력하면 투명성이 담보되고 신뢰가 생기게 되죠. 홍센이 보기에 경쟁적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픈소스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매우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0년. 여러분, 이 30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어떤 결정이 30년 후의 모습을 빚어내게 될까요? 대응은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와 마음을 맞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